안녕하십니까. 한결수입니다. 드디어 이제 FOMC 회의 올해 마지막이죠. 결과가 나왔습니다. 뭐 예상대로인데, 자, 조금 뒤끝이 안 좋죠. 예. 일단 뭐 지난번에 흘러왔던 FOMC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. 뭐 다 알다시피 최근 이제 거의 뭐 25bp 인하 쪽으로 다 예상이 됐던 요거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요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다른 문제죠. 예, 다른 문제가 뭐냐면 2025년도에 뭐 한 추가적으로 서너 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네 번에서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축소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인하폭을 미국 경기가 그만큼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 단행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했던 요 부분이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이 좀 됐습니다. 요것 때문에 내년도도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증시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, 그다음에 하락 가능성, 유동성 장세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잠깐만 미국 증시, 해외 증시 잠깐 볼게요. 보다시피 지금 다우존스 지수 한 7, 8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결정타를 맞으면서 지금 큰 폭의 장대음봉이 나왔죠.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게 흔치는 않아요. 사실 약간 좀 거품론 혹은 이제 조정론이 좀 등장했던 시기가 됐었거든요. 왜냐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 좀 연속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쪽의 주가 이 기술주들이 지금 하면서 쭉 시장을 끌어당겨 버렸죠.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 증시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.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뭐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자 남들 돈 벌었다고 막 달라붙었을 때가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. 7, 8분 응선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그때 뭐라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들을 좀 안 들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문의가 좀 엄청나게 오늘 많이 들어왔었는데 나스닥도 좀 이렇게 좀 쭉 두들겨 맞아 버리니까 이제 또 거품론 온 거 아니냐. 많이 올랐죠, 사실은. 예,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는요. 뭐 이미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우리는 이제 지난 그 11월 달에 한번 뭐 NK 트레이딩 뭐 우려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두들겨 맞았고 또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이 없는 뭐예요? 비상계엄이라는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죠. 요걸 두들겨 맞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때 2360까지 내려왔다가 뭐 오늘 좀 하락한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?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이라는 어,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본다면 뭐 미 증시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거에 비하면 크게 많이 빠진 건 없다. 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았죠. 자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참고를 하고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하가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축소가 될 것이 네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. 사실 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나쁘진 않다. 그죠? 쉽게 말하면은 미 증시가 국내 증시는 안 좋고 미 증시가 너무 잘 달리다 보니까 국내 자금들이 빠져나갔거든요. 근데 역으로 놓고 보면 다시금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부각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.
근데 한편 안 좋은 면으로 본다면 뭐예요? 환율이죠, 환율. 예. 지금 뭐 환율 차트를 잠깐 볼게요. 예, 최근의 환율 흐름입니다. 음,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환율이 지금 급등을 좀 했죠. 예, 그게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수준이에요. 그때 뭐 1,500원, 뭐 1,6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, 뭐 팬데믹 때 한번 크게 오른 이후, 우크라이나는 이제 터지고 나서 오른 이후 다시금 1,452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고환율.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, 요 환율 차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. 그래서 환율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환율. 그래서 지금 이 고환율 때문에 사실 어떻게 돼요? 환율이 강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? 수입 물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요. 이렇게 하면 내수 경기가 침체로 빠지게 되죠. 뭐 많은 분들은 뭐 수출 상품들은 좋아질 수 있지 않냐,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, 뭐 조선, 또 방산, 뭐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환율의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예, 고환율의 수혜주. 하지만 우리나라 채권이나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금리 차, 그리고 환율이 원화 약세죠. 원화 약세가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요. 그렇죠? 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태롭다.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그 환율 방어, 예, 환율 방어를 지금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외환 보유액도 지금 많이 좀 축소가 되겠죠. 이러면 또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.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, 사실은. 다른 건 걱정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크게 체크할 부분들이고요.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된다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? 외국인들의 어떤 주식 매수 자금의 축소, 이탈, 요 부분들이 좀 하나가 걸리는데 환율이 안정돼야 국내 증시가 살아납니다. 그렇죠? 자, 어쨌든 뭐 여기 답은 나왔네요, 이미. 뭐 섹터로 본다면 뭐 자동차, 조선, 방산 쪽이 일단 환율 급등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 맞다. 다만 전체적인 국내 경기 성장의 둔화,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르는 내수 경기 침체, 특히 내수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직격탄을 맞는 게 뭐예요? 건설업. 지금 뭐 말들이 되게 많은 게, 예, 건설 경기가 지금 극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. 건설 경기, 건설업죠. 예, 지금 일부 신용 위험이 지금 부각이 되는 요 부분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. 다만 지수만 놓고 얘기하자면 뭐예요? 지수만 놓고 얘기하자면 많이 빠진 건 맞다. 코스피 지수만 놓고 얘기하면 많이 빠진 게 맞다. 과거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이렇게 급락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쭉 상승을 했지만, 예,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한때 225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거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사야죠. 예, 도망갈 필요는 없겠죠.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. 한때 뭐 팬데믹 이후에, 예, 빠른 회복과 함께 쭉 올라갔지만 뭐 2022년도에 뚫겨 맞고 금리 인하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다시금 내려왔기 때문에 수치만 놓고 본다면 국내 증시는 뭐예요? 과매도 구간은 맞습니다. 다만 시장이 이렇게 불끈 다시 반등을 하기까지는 뭐예요? 이런 이제 재료가 좀 필요한데 그 재료의 가장 큰 척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환율 문제. 그렇죠? 그래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물론 조선과 뭐 일부 자동차 그리고 방산주도 많이 빠졌죠. 근데 방산주는 지금 국내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섹터로 본다면 이쪽 섹터들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
어떤 그 중소형 이슈 테마로서 본다면 그동안 변화는 없습니다. 인공지능 쪽, 예, 요건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. 자, 요게 이제 공통된 게 하나 있죠. 과거에 일론 머스크, 예, 머스크의 사업 영역과 비슷합니다.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 기업 효율부 장관으로 이제 입각을 하겠죠.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푸는 요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오락내락 좀 흔들릴 겁니다.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테마 이슈적으로는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뭐 엔터주하고 일단 화장품, 네, 이쪽도 이제 슬슬 많이 빠졌죠. 예, 이쪽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들, 그죠? 일단 차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요. 예,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3% 정도 밀렸죠.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지금 외국인하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하고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. 외국인들 입장에선 뭐예요? 그 이재용 부회장, 그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던 이 부분을 지금 한번 털어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덤비고 있고요. 삼성 쪽에서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지난번에 10조 자사주 매입 발표가 바로 그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. 많이 빠질 수도 없지만은 방어를 하겠지만 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환율 문제나 이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털어먹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요거 좀 참고를 하고 오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뚫겨 맞았죠. 그죠? 지난번에 여기 사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다시금 17만원대 부근 언더코는 또 매수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루닛 뭐 최근에 잘 나갔는데 뭐 요건 제가 좀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한 5%가 빠졌습니다. 뭐 그래도 뭐 7만원대는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시장 대비 뭐 차익 물량 나가긴 하지만 예, 나갈 물량도 나가야겠죠. 예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, 조선주라고 했죠. 조선주는 고환율 수혜주로서 오히려 환율 올라감에 따라서 계약된 선박수주 계약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이익폭이 증가가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인 HD 현대중공업과 뭐 반도체, 그다음 인공지능 쪽, 그리고 일부 자율주행 쪽, 뭐 이쪽은 계속적으로 보되 여타 종목 대표적으로 저기 뭐야 그 이철전지 이쪽은 예 당분간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살짝 반등 나올 때 털고 나가야지. 지금 잘못하면 다 죽어요. 2차전지는 IRA 폐지 때문에 지금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예, 물량을 줄이거나 일단 살짝 반등 나올 때 정리 기회로 봐야지 이건 가져갈 상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내 증시는 두들겨 맞은 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생겼고 결국은 시장을 돌리려면 환율,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. 환율만 안정이 되면 얼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들이 나올 수 있다. 따라서 당분간 이런 이제 개별 이슈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활발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좀 길게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며칠 상승 후 다시 또 조정을 받는 하락 나오는, 그래서 좀 단기적인 영향으로 대응을 하시되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좀 조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많이 빠지면 밑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